네,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입장한 순서대로 유 대표님, 강 대표님, 공 원장님, 그리고 저희 이렇게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거는 요거 IT 트렌드 2025라는 책인데 그 김지연 씨 전에도 또 다른 책 가지고 제가 소개 한번 드렸던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분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예, 그 읽게 된 거는 지금 요즘 제가 꽂혀 있는 분야가 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제 활용이 좀 될까 해가지고 읽었는데 책은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좀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좀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려고 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키워드 작년 키워드 올해 키워드 해가지고 쭉 내용들을 다 아우르다 보니까 내용은 종합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찾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기술하고 그 완전히 기업 입장 그러니까 비즈니스 입장에서 이렇게 쓰는 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만 저는 이제 이야기 조금 드리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10가지 해가지고 다루고 있는 내용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그 뽑아낸 중요한 부분은 근데 결국은 이분이 한 거는 10가지인데 제가 이제 본 부분은 현재 그 AI에 대한 현재 과도한 투자하고 관심 부분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품이 맞다. 현재 상황까지는 저는 거품이 맞다고 보는데 이쪽은 이제 조금 약간 아니라는 쪽으로 근데 이제 그건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이게 밑거름으로는 지금 과도한 투자나 관심이 밑거름으로는 잘 쓰이겠지만 방향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는 거고 현재까지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 책에서는 뭐 지금 하는 대로 쭉 해서 몇 가지만 저기 해서 쭉 가면 된다라는 쪽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책을 읽으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고 이 책은 이제 방향은 IT 트렌드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AI 위주로 이야기했으니까 책 제목에 충실하게 트렌드 이야기 가는 게 맞는데, 저는 트렌드 책의 마무리는 방향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 대한 방향 제시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있는 거를 종합하는 면에서 그냥 끝낸 느낌이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AI가 이끄는 2025년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이제 그 비즈니스 중심으로 봤더라고요. 근데 크게 제가 보기에 놓치고 있는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업만 있고 국민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커먼즈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책에서도 저 뒤에 가면 맨 마지막 부분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다루는 정부의 역할은 그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 기업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이거에만 집중이 현재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국민하고 공동체 부분을 아울러서, 왜냐하면 제일 근간이 되는 건 결국 저는 국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업도 필요한 거고. 근데, 정부가 국민과 공동체를 위한 그런 역할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IT 트렌드 2025라기보다는 IT 비즈니스 트렌드 2025라고 책 이름을 붙이는 게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드로 제가 처리했는데, 그 올해 키워드 중에 이 부분이 데이터 AI의 품질을 결정하다 이 부분 보면서 저는 중요한 부분 다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읽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AI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이터 품질은 LLM 그러니까 그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이미 나오기 시작한 게 LAM 쪽인데, 액션 쪽, 라지 액션 쪽인데, 근데 이쪽을 하게 되면은 학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은 이제 이미 전 단계 기본인 거고, 국민 개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사람들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데서 초집중 이야기가, 여기서도 초집중 이야기까지는 나오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전혀 여기에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습이 아닌 액션 입장에서 특히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품질, 이게 다뤄져야 되는데 제일 큰 부분이 빠졌다. 이게 조금 이제 아쉬웠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IX 다루는 부분, AIX가 DX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AIX는 AI 쪽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요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이야기 다룬 거, 요 부분은 좋더라고요. 여긴 좋은데,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비즈니스 입장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인이나 국민을 교육을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산업으로 끌고 갈 건가, 이 부분만 다뤄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AI까지도 나왔는데 지금 계속 개인들이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가, 계속 학습하고 교육 사업의 대상이 돼야 되는가,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보완이 됐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간은 좀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이 책에서 지금 다룬 요게 이제 끝부분에서 거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부 역할이 나오니까 약간의 방향 제시 부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다룬 부분은 AI와 일터, 노동시장, AI와 교육,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사업하고 정부 역할 요 부분에 대한 걸 하는 거지, 국민은 그러니까 수단인 거예요. 여기서의 개인은, 사람은.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일하고 교육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한 AI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초장에 처음부터 이게 방향이 어느 정도는 잡고 가야지 계속 다른 데서 빙빙 돌면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나중에 잡게 되면 정말 많은 낭비,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지금 단계부터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가치를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가는 거, 이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AI 시대가 도래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쫓아가기가 벅차지만 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다음 강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영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앞으로 AI가 인간의 그런 존엄성이나 인간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I의 어떤 새로운 방향 제시를, 정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게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공지능이 지금 단계로는 국민들이 많이 접하고 국민들이 알 것을 조금 더 신속하게 정보 데이터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저께 제가 유미경 씨가 강의하는 데 가가지고, 근데 그 강사가 조금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제가 일부러 기다렸다, 그 친구 강의하기 좋은 대로 40대니까 열심히 사는 친구라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다가 그 친구가 하는 강의를 옆에서 잠깐 들었는데, 그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챗GPT 안에다가 자기 사진을 집어넣고 이 사진을 커리커처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얘가 커리커처 그림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유료는 2만 얼마를 내야 되는데 무료는 두 카트인가 몇 개 하면은 또 하루가 지나야 하는 거다,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것도 그 도서관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 지자체나 이런 데서 예산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니까 지금 단계는 그걸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그, 유영진 대표님. 예,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발표할 책은 네네. 이건데 이거 필요 없어. 네, 예. 네. 지금 말씀하세요. 진재근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웰다잉이라든가 백세, 인생, 네,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관심을 딱 그 방향을 잡고 그쪽을 하고 가니까 겉으로 보면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삶을 가장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가자는 이야기를 항상 염두에 두시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논의는 빠진 상태에서 애들한테 자꾸 스마트폰을 쥐어주잖아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애들이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당장 재밌고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내 소유를 늘리는 내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그분의 삶의 사명감, 내 삶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를 찾고 돕는데 AI가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뭐 하냐면 캐리커처 만들고 뭐 이렇게 당장하고 눈에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돈 된다더라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면 정말 긴 시간을 뱅뱅 돌면서 그러면서 낭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금 일단 이야기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시간 더 남으면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이해는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금방 이 책을 우리 수강생이 써가지고 저한테 이분이 이제 결혼 상담 회사 비슷한 걸 하고 있다가 저한테 강의 끝나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저출산 문제 뭐 사단법인.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그저껜가 이 책을 저한테 갖다 주면서 공조 5명인가 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읽게 됐어요. 왜냐하면 책의 내용들을 아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꼼꼼히 읽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그 저기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 내용에는 주로 뭐냐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한 거를 쓰고 그리고 정책에서 반영해야 될 생각, 자기의 어떤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기서 제가 말 안 해도 여기 계시는 모든 리더분들은 다 알만한 그냥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정부에서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은 단체적으로 그 처녀 총각들의 싱글들을 매일 만남의 장을 통해 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결국은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 3층에도 이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11월 11일 날 또 선포식을 또 해. 근데 저도 거길 또 가봤거든. 왜냐면 결혼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거기 어느 시의원이 하는 말. 물론 나경원 씨나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친구들이 주로 국민의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받기 위함이다 그래.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정말 뭐가 옳은지 이런 분들이 금액을 받아서 정말 저출산 문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걸까? 먼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이고 저는 사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결혼 상담사 자격증 교육을 묵묵하게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자비로 들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수강생들한테 오늘 교육을 받을 때 수강료를 저는 조금 비싸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왜냐 오늘 만약 예를 들어서 2명을 강의한다 그러면 근 200만 원이고 한 사람이
교육비랑 자격증까지 하면 100만 원이야, 한 사람이. 그럼 2명이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비즈니스 이 겸 또 그냥 그분들이 결혼정보 회사를 운영하고 매칭을 하고 그러면 그게 저출산과 연결되는 거다. 이런 의도로 저는 해요. 저의 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의 내용은 너무 충실하게 정말 책이 괜찮게 써 있어서 정말 잘 썼다고 제가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이게 하루 만에 다 읽게 됐던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출산 문제는 아주 국가의 예산을 국가의 그 핵심 산업으로 지금 핵심 아젠다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저출산위원회는 또 대통령이 또 위원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위원회는 또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는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사업 자체를 그 예산이 포함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국가 예산 받고 그러는 거 너무 싫어서 그런 건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앞으로도 별로 저는 하고 싶진 않아. 제안서 만들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고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무슨 앰프가 이상해져가지고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랬습니다. 네. 그거 잡느라고 가지고. 지금 수고하셨어요. 일단 제가 요거 지금 신앙과 신학이라는 책이고 예수와 바울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책인데 그냥 이거 지금 5주간 특강을 듣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걸 그냥 제가 보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 내용은 뭐 제가 신앙적인 거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대신 이제 제가 본 책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이제 유영진 대표님 말씀하셨던 AI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잠깐 모임을 갔다 오면서 했던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책을 밀리서재에서 읽으려고 딱 봤더니, 유영진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AI가 인간의 가치를,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찾자 도구로 AI 도구를 삼아서 인간의 가치를 찾자고 프롤로그 첫 줄에 딱 적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진짜 그 안의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그 모임에 갔는데 이제 AI를 활용해서 뭘 하냐면 내시경을 하시는 회사의 대표님이신데 AI를 가지고 접목해서 이 내시경을 이렇게 위에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딱 이렇게 훑고 지나갈 때에 찍으면 이거는 암이다 아니다를 지가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본 결과 96% 정도의 정확도가 정확하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에도 수출을 또 하고 있고 지금 의료기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 AI가 어떤 단순히 진짜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적으로만 가는 것도 사업도 중요한데 유 대표님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 이런 어떤 것들이 참実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양반도 사업적으로는 또 그걸 통해서 의료의 진단을 잘 함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게
의료 그 AI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졌으면 참 좋은데 자꾸 이제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만 자꾸 찾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 잠깐 들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나 또 사람이 모르는 분야들을 AI가 해줘서 사람의 같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걸로 활용을 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은 뭐 금에 투자하라는 우리 골드에 투자하라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수록 AI가 확장돼 가니까 이제 이 AI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배우고 그걸 활용을 하는데 그걸 이제 사람을 위한 그런 AI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만 위한 AI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시고 계셔서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주에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0 인생 그림책이라고 하는 책인데 하이크 팔러라는 글을 쓰고 발레리오 비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0세에서 100세까지 100장면으로 보는 인생의 맛이라고 하는 부제가 있어요.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이제 화도진 도서관의 김신 작가가 진행하는 노을 책방 독서 모임에서 이걸 추천해서 읽었는데 이 100장면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이게 이제 첫 페이지거든요. 0세에서 난생 처음 내가 웃었지 널 보는 이도 마주 웃었고 이렇게 해요. 이제 부부가 이렇게 다정하니 어깨까지 감사하면서 앞에 유모차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이 책은 예쁜 그림과 간결한 글로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21세 때는 내가 어릴 때 쓰던 방이 얼마나 작은지 놀랐지. 이렇게 하고 이 그림이 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에 가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 본 느낌과 다르게 이 넓이가 너무 그냥 좁은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46세 때는 누군가를 떠나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야 진짜로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아버지가 25년 전에 50대 초반 때 중풍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러할 때 어떤 기분일까? 이래서 이 진짜로 인생을 배우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반려동물 그런 경험도 많은 것 같아요. 50에는 인생에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어. 누가 너를 끌어주고 있니? 누군가 밀어주고 있니? 53세 때는 괜찮아.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60이면 물론 해갑이라 그러죠. 여기는 너도 이제 애순이구나. 하지만 어릴 때 보았던 60대 할머니가 내 자신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지.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할머니, 60세의 할머니와 지금 나 자신이 60세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은 전혀 그 할머니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죠. 여기는 이렇게 77이라고 하는 글이 보이는데 제 나이가 77이거든요. 근데 77에는 글씨가 없어요. 이제 글씨가 없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부부 생활이 어느 정도 성숙된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80에는 마침내 때가 되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너는 지금 이 순간을 훨씬 충실히 살 수 있어. 92세 때는 죽음 그래 오고 있어. 그런데 99세에는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이 저자인 하이커 필러가 살면서 뭘 배웠는지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등학생하고 90살 할머니하고도 얘기를 나눴다고 하면서 이걸 뒤에 작가의 말에 올린 거죠. 거기에 이제 22살에는 뭔가 이대한 걸 성취하려면 그 일에 꼭 필요한 아주 작은 일부터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걸 배웠다고 그러고, 또 나이지리아 나고스 온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하나는 그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형편없었다는데 뭘 배웠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전국 최고 성적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운명적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쇼크를 받는다든지 하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스탄불에서 만난 시리아 출신 6아이 엄마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걸 배웠다고 답을 했답니다. 그래도 인생은 아름다우며 우리는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도 한 거죠. 백에는 이렇게 글자는 없고 살아가져가는 나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죽음을 설명하면서 아이가 이제 애벌레를 관찰하는데 그 애벌레가 고추가 되고 그 고추가 나비가 되고, 그래서 나비로 변화했을 때 이 삶 자체가 죽음으로 간 그런 내용을 엘리자베스 큐블러 노스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나비를 여기서도 날아가 버린 나비를 백설 표주로 만든 것이 보면서 일장춘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살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라고 묻고 싶어지는 이런 책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조금은 어려웠던 그림책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책 소개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주말 날씨가 오늘은 기온 21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조금 이 환절기 돼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금요 독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이크가 꺼졌어요. 강 대표님. 네. 혹시 내일 하나요? 내일이요? 내일. 네. 아직 장필규 소장님이 안내가 없는데 그렇구나. 아마 이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기 노인복지가 나가는 게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기고 그러니까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 네, 안내 나올 오늘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